정면 인터뷰 4부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2부에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 연결해서 지방선거와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마친 소감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신현영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5곳에서만 승리를 했습니다. 자,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와는 조금 못 미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패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이번 결과를 통해서 우리 당은 다시 한번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당이 철저한 반성이나 혁신을 네.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또 원인이 될 것이고요.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성비 사건, 지도부 논란 등 여러 가지 실망을 얹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주당 더 쇄신하고 더 네. 혁신하라고 네. 엄중하게 꾸짖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앞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더 성찰하고 국민 곁으로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철저한 반성과 혁신이 부족했다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좀 위헌이 되는 것은 최대 접전지였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막판 역전에 성공하면서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된 거일 텐데 말이죠. 자, 김동연 후보에게 인물론이 통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경기도 31곳인데요. 네. 기초단체장은 9곳이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31곳 중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고 더 승리를 높게 했던 14곳이 네. 김동연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그만큼 지방선거는 국민들께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일꾼을 뽑는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인물 중심의 네. 그런 투표를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합리적이면서 또 일잘하고 유능한 경제 전문가를 뽑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김동연 후보는 우리 당으로서도 그런 중도 외연 네. 확정을 위한 또 다른 리더십 그리고 가능성으로 앞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해봅니다. 네. 자, 경기도를 지켜낸 것은 민주당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서울시 의회 또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60에서 한 70%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부분인데 또 이제 서울시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8곳을 25개 구청장 가운데 8곳을 지켜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실제로는 경기도와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결과인데요. 그렇죠. 서울시장은 모든 지역에서 패했으면서도 기초단체장은 25곳 중에 8곳이 승리했다. 즉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일 잘하는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정말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시는 국민들의 선택이라는 점이 네. 저희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3패한 것에 더더욱이 뼈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도 우리 서울 시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밑거름은 만들어주셨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선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완패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이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제는 이재명 의원이시죠. 네. 이 선거 대선과 지선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 대선과 지선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패배 요인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거침없이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그런 책임을 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같이 논의하면서 평가하고 그것들을 수정하는 방안으로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의 비대위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결과에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차기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예, 이제는 그 비대위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이신 박홍근 대표께서 당대표의 네. 직무 권한대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내일 그 당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그리고 중앙위원회 추인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네.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비대위는 6월, 7월, 8월 전당대회 이전까지 이런 선거의 패배 요인에 대한 그 냉철한 분석 네. 그리고 이에 맞는 혁신안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 마련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를 또 다시 구성을 하는 거군요. 예, 새로운 지도부 체제가 지금으로서는 전치한 상황인데요. 날짜도 전당대회 이전에 날짜도 정해졌나요? 언제까지 비대위 구성을 마친다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데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당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내부에서의 의견 표출이 있는 만큼 빠르게 결정을 해서 지도부 비대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가장 우선 과제는 패배 요인 분석입니다. 네. 다양한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여서 그것에 맞는 새 시안을 만들고 그러면서 당의 뭔가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고 또 나아갈 길에 뭔가 길잡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더 중요한 그런 지금 시기로서는 어떻게 보면 첨예하면서도 역할이 중요한 그런 시기에 비대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좀 더 앞당겨야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뭐 빠르게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요. 네. 현재로서는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을 검토하고 숙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또 한 축의 의견입니다. 제대로 체제 정비를 해야 그다음 지도부가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평가를 위한 물리적인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고 또 지역위원회, 지역 조직 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많이 당길 수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은 벌써 당 내외에서 당권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계파 갈등도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진단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선거 결과를 놓고 여기 책임론도 결국 불거지고 당권 경쟁까지 격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표현이 갈등이다 또 논란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요. 또 이면에는 민주당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 그리고 우리 당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아마 표출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넓고 깊게 의견을 청취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질서 있는 대안을 또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격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당분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 표출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비대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면서 민주당이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상과 다르게 투표율이 50%를 살짝 넘기는 데 그쳤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 절반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이 투표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와 어떤 분석을 내리고 있나요? 예, 이 부분은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가 최저 투표율이었는데요. 37%에 그쳤었던 거죠.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고 아끼고 투표해 주셨던 많은 지지자들이
투표소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민주당을 지지하기에는 불편감이 있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런 지지자들에 대한 그런 뼈아픈 충고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지난 대선에서 1,600만 명의 그런 지지자분들께서 이번에는 60% 선에 미치는 수준의 득표를 한 것을 저희는 더더욱이 아프게 생각하고 네. 이 사안의 심각성을 더 크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서부터가 바로 우리 당의 반성과 혁신,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조한 투표율 반성과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시죠. 신영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